안녕하세요. 이성규 안전TV 이성규입니다. 요즘 날씨도 추위가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오늘 신문에 이런 용어를 썼더라고요. 먼지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알다시피 미세먼지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이 환절기 때 미세먼지가 제일 기승을 부린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많을 때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계속 틀어서 작동하겠죠. 그러면 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안 해도 될까요? 상당히 고민이시죠. 오늘 저와 10분만 함께 하시면 상당히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태아, 유아, 어린이, 노약자, 특히 피부에 민감하신 여성분들 잠깐 저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 중에 산소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21%입니다. 나머지 79% 중에 78%는 질소고요. 또 나머지 1%는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나 질소나 아르곤가스나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그다지 해롭지 않아요. 이산화탄소는 음료수 탄산가스 안에 이산화탄소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는 조금이라도 미량이라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소나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다른 물질과 화합했을 때는 인체에 굉장히 큰 해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21%입니다. 그러면 이 산소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람이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산화탄소는 음식물을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의 가스가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산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산화탄소를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식물이죠. 이 식물은 엽록소가 있는 이 식물은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합성을 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산소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산소가 발생된 그 산소를 인간이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하고요. 인간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또 식물이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생관계, 상생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밀폐된 방 안에 공기청정기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밖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닫아놨죠. 그러면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들이키면서 배출된 건 이산화탄소. 한 사람이 1일 산소가 필요한 양은 약 200에서 500리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1.5리터로 계산했을 경우에 약 133개에서 333개의 1리터 통만큼의 산소 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배출된 산소 양의 약 80%를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방 안에 있는 산소를 다 들이켜 마시면서 나중에는 이산화탄소를 또 방 안에 배출시킵니다. 그러면 방 안에는 뭐만 남겠어요? 점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소는 점점 없어지고 뭐만 남겠어요? 이산화탄소만 쌓이겠죠. 그러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21%의 산소 농도가 필요한데 산소 농도가 점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산소 농도가 10%만 떨어지게 되면 구토, 질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기청정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작동하고 있는데 이 공기청정기는 어떤 역할을 하죠? 공기를 청정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걸 청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뭐 있어요? 산소,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게 아니고 먼지만 제거해 주는 겁니다. 필터에 의해서, 청정기호 필터에 의해서 공기만 청정시켜 주거든요. 그 공기가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그러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산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공기청정기를 계속 틀어놨다 하더라도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없애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 방 안에는 뭐만 가득 찬다는 얘기죠?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고 있다는 얘기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가득 차면서 산소는 부족한 상태에서 굉장히 산소량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방법이 뭐겠습니까? 외부 공기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청정기가 있더라도 밖에 공기, 아무리 미세먼지가 안 좋다 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환기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나오죠.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공기청정기를 틀었을 경우에는 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연장선상에 나온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모든 교실에 실내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분명히 줄어들지만 엉뚱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학년 학생 24명이 수업받는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를 켜고 수업합니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해봤더니 수업 시간 40분 동안 공기청정기 덕분에 미세먼지는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수업 시작 직후 570ppm 정도이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불과 40여 분 만에 학교보건법상 이산화탄소 기준치의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닫은 채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다 보니 아이들이 호흡하면서 뱉어낸 이산화탄소가 교실에 가득 찬 겁니다. 교육부에 제출된 공기정화장치 효용성 연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는데 기준치의 2배인 2000ppm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실 안에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계속 작동을 시켰습니다. 문은 밀폐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만 찬 거예요? 기준치 1000ppm 이상인 100 가까이의 이산화탄소가 있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신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해당된 부분만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늘린다. 연일 미세먼지가 극심한 가운데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20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시도교육청 안전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초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여러분 금방 신문 기사에서 봤듯이 초등학교에 대대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입니다. 처음에 봤었던 뉴스 기사처럼 공기청정기만 설치하고 환기도 전혀 하지 않게 돼버리면 교실 안에 미세먼지는 없더라도 이산화탄소량이 극도로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더 불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뉴스가 참 아쉽죠. 여기서 뭐가 더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분위기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기청정기가 작동하고 있는 교실의 탁한 공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하죠.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없애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은 뭐가 돼요? 공기청정기는 되지 않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산소 발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발생기에서 산소를 교실에 공급해 주는 거죠. 아니면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외부의 공기를 깨끗하게 청정화시켜서 교실 안으로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교실 내부에 공기만 청정시켰을 경우에는 산소 농도는 점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만 쌓이고요? 이산화탄소만 점점 쌓이고. 그래서 대책은 여기서 나옵니다. 외부의 공기를 깨끗한 공기를 교실 안에 공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산소 발생기를 만들든지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고 산소를 배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실에 뭘 심으면 되겠어요? 식물, 엽록소가 많은 식물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해법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 공공기관이죠. 여기서 발표한 게 뭐냐면 공기를 청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
즉 산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식물을 1위부터 50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1위가 아레카야자라는 겁니다. 아레카야자, 미국 나사에서 발표한 산소 1위 발생 식물입니다. 이 식물이 1위예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밀폐된 우주선에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한 공기 정화식물 50가지 중 최종 1위를 차지한 식물입니다. 이게 아레카야자입니다. 아마 이 정도의 식물은 자기 방 안에 아니면 교실에 좀 많이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싸진 않습니다. 아레카야자 보면 99,000원, 2만 얼마짜리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54,000원, 11,000원 이 정도의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산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식물 뭐라고요? 아레카야자. 꼭 이걸 하나 방 안에 놔두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관음죽이라고 있습니다. 관음죽입니다. 한번 이것도 어떤 식물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나무 이파리처럼 생겼습니다. 화장실 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식물 이랬거든요. 그래서 중국 남부가 원산지로 높이는 1에서 3m, 줄기 직경은 1.7에서 3cm 정도가 된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관음죽. 이것도 약 99,000원, 85,000원, 49,000원짜리도 있습니다만 2위죠. 2위 관음죽입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식물. 대나무야자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위 아레카야자, 2위 관음죽, 3위 대나무야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소 농도가 21%라고 했는데 지금 21%는 전 대기 중에 평균 농도가 21%거든요. 그러면 서울은 얼마 정도 될까요? 서울은 20.5%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산간지대가 21%예요. 평균이 강원도 산간입니다. 그러면 0.5%면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염도 측정 단위가 ppm입니다. 100만 분의 1. 그래서 5,000 ppm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이 산소 농도가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산소 농도가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16% 미만이면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10% 미만이면 의식불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산소가 중요합니다. 산소가 부족했을 때 두통, 구토, 기억력 감퇴부터 시작해서 뇌의 기능이 정지까지 한답니다. 특히 산소가 중단이 되버리면 4, 5분 만에 뇌세포가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4, 5분 만에 뇌세포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산소가 부족했을 때 이렇게 치명적이고요. 그러면 산소가 기준치보다 좀 더 많았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산소가 충분하면 집중력,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력도 향상이 되고요. 두통이 완화되고 성장기 두뇌 발육이 되고 또 소화 기능이 증진되고 피부 노화가 방지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산소 농도가 높은 곳에는 피부 노화가 방지된다고 합니다. 또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요.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 번식 환경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건강, 임산부의 태아의 성장 발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산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소의 중요성을 그다지 알지 못하고 대충 생활을 했지만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산소가 평상시 농도보다 낮았을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고요. 산소가 평상시 농도보다 많았을 경우에는 정말 좋은 효과가 많죠. 특히 태아 성장, 태아 지능 발육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산소 관련 논문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교통학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주 알코올 농도의 증가도 산소 흡입으로 저하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주 후에 알코올 농도도 산소의 증가에 의해서 저하시킬 수가 있고요. 알코올은 뇌를 둔화시키지만 산소 흡입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일본 교통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산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노벨 의학상 수상자 오타이니 바르부르크,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산소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철분을 포함하는 산소가 생체의 산화, 환원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르부르크라고 이름을 붙인 가스 대사의 측정 장치를 만들어 산소 연구에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
하인리 바르부르크 독일 생화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암세포의 발생은 어디에서 있다? 산소 부족에 있다고 했습니다. 암세포의 발생 원인은 산소 부족에 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은 산소 결핍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암의 발생의 원인이 만병의 근원이 산소 부족이라는 것을 혹시 그 전에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산소 중요성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산소 농도 굉장히 중요하시죠? 또 미국 핸더슨 박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암은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것도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암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고 또 안타까워했지만은 산소가 많아지면 암도 예방할 수 있다. 암의 발생 원인은 산소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도 산소 부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명 전문 의학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자료가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무리 밖에 미세먼지가 많더라도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작동하고 있더라도 환기는 꼭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문을 밀폐시켜버리면 산소 농도는 적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꼭 환기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요. 환기를 시키면 또 외부에 미세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서 청정을 시켜주면서 또 교실에 있는 공기를 다시 배출시키는, 실내에서 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서 정화시켜서 실내에 배출시키고 다시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이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장에도 산소 발생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4시간 동안 카지노를 하면서 필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산악지대나 바닷가에 혹시 낚시를 하러 가서 배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이 안 취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또 서울 시내 지하에서 술을 마셨는데 왠지 그날은 술이 빨리 취하고 그 다음날 숙취가 더 심한 것 같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2부에서 여러분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했거나 또는 다음 준비된 영상을 여러분에게 문자가 갈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힐링을 위해서 외곽에, 외부에, 도해지에서 잠깐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건강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